네, 이번 주 아까 제 강의를 해서 이제 짜장면 가게를 제가 비유해서 한번 유상증자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맛배기 정도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거를 짜장면 가게 아까 전에 그 비유한 거를 이제 회사에다 가겠습니다. 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사가. 이 회사가 총 발행한 주가 총 발행한 주가 1억 주를 발행했습니다. 총 발행한 주가 1억 주입니다. 왜 1억 주를 제가 비유를 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1억 주 이상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억 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뭐 벤처기업 이런 회사들은 1000만 주 정도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 발행을 하고요. 이런 큰 기업들은 1억 주를 발행을 해요. 이전에 이거를 먼저 할까요? 간단하게 그럼 1억 주를 발행하기 전에 벤처기업으로 먼저 알아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IT 버블 유명하죠. 자, IT 버블을 왜 저거 하냐면 먼저 이거를 한번 대기업들이 하기 전에 IT 버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저기 했습니다. 예전에 IT 회사들이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이면 뭐 아직도 그 코스닥이 그 아직도 그 뭐지 몇천 그 아직도 그걸 복원을 못했다 할 정도로 IT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왜 IT 버블이느냐? 회사가 수익도 못 내고 그렇다고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현금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짜장면 값을 아까 가게를 갖다 현금화를 하면 1억이 돼요. 그러면 동업자 각각 두 사람한테 1억 저기 이제 5천씩 나눠 가지면 끝이에요. 근데 옛날 IT 기업 회사들이 이 회사를 현금화를 하면 지금 당장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현금화를 하면 뭐 10억도 안 나와요. 10억 원도. 근데 시총 가격이 막 1조 원을 막 넘어서요. 이 회사 지금 당장 저기 뭐 사무실 임대 뭐 보증금 뭐 이것저것 집기료 이런 걸 다 현금화로 해가 다 팔아버리잖아요. 이제 이걸 우리가 배웠죠. 이제 BPS라고요. BPS가 10억 원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이게 옛날에 IT 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상장된 회사야. 저기 코스닥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IT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BPS인가? PBR인가? PPS 갑자기 생각네. 이 회사가 그냥 저기 BPS는 주당 저거니까 그거를 빼고 BPS인가? BPS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거 문제보다도 순자산이 순자산이 10억 원밖에 안 돼. 지금 현재 현금화를 시키면 이걸 순자산이라고 해요. 빚 빼고 자산을 다 처분하고 빚을 빼고 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걸 그 BPS 그 10억 원이라고 이걸 이제 주당 분해한 거를 적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발행한 주가 100만 주야. 이제 조그만 회사들은 그 1000만 주도 발행 안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IT 옛날 하여튼 벤처기업이나 이런 신생기업들은 그럼 10억 원을 짜리 회사 갖다 100만 주를 발행을 했어요. 이 IT 회사 옛날에 아코볼 때 이런 회사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나스닥에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나라도 있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 그때는. 근데 보통 신생 회사들은 발행을 많이 못해요. 왜? 자본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기업처럼 막 1억 주 이상씩 발행하면 이거 완전히 무슨 사기지 그거는 사기꾼들이지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10억인데 100만 주를 발행했어요. 자, 10억 나누기 100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잠깐만. 100억을 100만으로 나누면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냐? 계산이 어떻게 되냐? 그냥 이해하기 쉽게. 계산이 안 되네. 자, 어떻게 되나요, 이거? 잠깐만. 계산기를 할 거야. 10억. 자, 계산기를 한번 우리가 뜯어보죠. 하나, 둘, 셋, 2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억을 100만으로 나눈 거예요. 100, 만, 20, 100, 천만, 10만, 100만. 자, 2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억 원을 20, 100, 천만, 10만, 100만. 자, 100만 주를 봐서 100만을 나누면 한 주당 BPS가 1000원이 돼요. 자,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아이, 또 해킹 들어왔네. 아이,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안 나와야 정상인데. 아까 그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순 자산이 10억밖에 안 돼요. 팔아봤자 이 옛날 IT 버블 때 IT 회사가. 자, 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즘은 제가 바이오 버블을 제가 참 이게 바이오나 이제 신생 요즘 뭐 여기 신생 사업들이 많이 하자. 이걸 이제 이걸 예전에 우리가 IT 버블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역사가 지나가면 또 다 사람들이 역사를 까먹은 자 또 반복되리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2000년대 초반에 그 IT 버블의 역사를 한번 우리는 보겠습니다. 실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수치에 맞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발행한 주가 100만 주예요. 왜냐면 조그만 회사들은 1000만 주 이상을 발행을 못해요. 미친 짓이지. 순자산 10원짜리 1000만 주 발행하면 무슨 한 주당 껌값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1000원이면 껌값이죠. 발행주가 한 10억 원짜리인데 이게 10억 원짜리 회사인데 발행주가 100만 주예요. 그러면 한 주당 BPS가 어떻게 되냐요? BPS가 아까 계산했죠. 10억에서 100만 주를 나누면 BPS가 딱 1000원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을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한 주당 1000원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BPS입니다. 순 발행주 100만 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자, 어떤 경우가 생기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회사가 회사를 차렸는데 10원 한 장을 못 벌어요. 근데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검색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예전에 야후나 뭐 10만이 대표적인 게 검색 회사들이었어요. 라이코스, 뭐 알타베스타 한 거의 10개가 넘는. 지금은 딱 검색 사이트만 딱 생각하잖아. 네이버, 다음, 카카오, 구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검색 엔진 사이트들이 겁나게 많았어요. 비공식 사람들이 모르는 검색 엔진까지 알기만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개도 넘었던 걸 알거든요. 이제 잘 모르는 신생 회사까지 합치면. 근데 이 회사들이 검색 엔진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검색 그 모든 사이트를 가려면 검색 사이트들을 거쳐서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지, 그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수많은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된 건 다들 이거 직관적으로 알아요.
지금은 수익이 안 나도 어느 순간은 수익을 낸다는 걸 다 직관적으로 알아요. 지금은 네이버가 검색 키워드 광고를 해서 뭐 1년에 몇 조씩 수익을 내죠. 거기는 이게 거기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죠. 몇 조 원씩 이런 걸, 이런 몇 조 원을 검색 이제 수익이라고 하면 되고, 검색 광고 수익, 검색 광고 수익으로 몇 조 원씩이 들어와요, 1년에 네이버가. 그럼 구글은 이제 글로벌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죠, 거기는. 예, 이제 이게 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수많은 그냥 검색 사이트 회사들만 봤을 때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된 거야. 근데 수익이 10원 한정이 발생이 안 돼요. 뭐 그래봤자 배너 광고 좀 넣고 조금 나오는데, 예, 저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IT 이런 순자산 10원짜리가 시총 가격이, 네, 15원짜리가 1조 원을 넘어가요. 시총 가격이. 지금은 이 회사를 처분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짜장면 가게에 15원짜리 좀 큰 고급 레스토랑을 차렸어. 15원짜리. 근데 이게 장사도 안 되는데, 이 짜장면 가게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1조 원에 사겠소. 하고 나타난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냥. 이게. 비유를 해서, 10명이 동업을 해가지고, 각각 1억 원씩을 내가지고, 짜장면 가게, 이게 뭐, 짜장면이 마약 짜장면이에요. 한 번 먹으면 그냥 이게 마약처럼 그냥 중독이 되는 짜장면. 이게 대박이다. 그 뻔해. 짜장면가. 그래서 한 사람들 1억 원씩 모아가지고, 10원짜리 크다란 빌딩 하나를 다 통째로 전세는 10억 원짜리 레스토랑, 짜장면 그 레스토랑을 차렸어요. 자, 비유를 하자면 10원짜리.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 적자야, 매일마다 손님이 별로 없고. 15원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 10억 원짜리 그 적자 나는 그 짜장면 가게를 내가 1조 원에 내가 사겠소. 미친놈이죠. 아니, 누가 봐도 저 짜장면 가게. 근데 마약 짜장면이야. 나중에 이제 전 세계인들이 마약 짜장면에 이제 중독이 되면 그때는, 이제 1조 원이고 뭐고 필요 없어. 진짜. 이거는 그때는 이제 100조 원에 이 회사를 누가 팔라기다 안 팔을 게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장사가 안 돼. 이 마약 짜장면 가게가 10억 원짜리 지금 이제 막 큰 레스토랑이라 마약 레스토랑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더만, 저 나중에 마작 짜장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10억 원짜리 그 짜장면 레스토랑, 내가 1조 원에 사겠어. 하고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가? 좀 완전 미친 또라이도 완전 돈질할도 할 짓이 없지. 누가 봐도 장사도 안 되는 이제 막 차리 10억 원짜리 회사를 갖다 1조 원에 산다고 하는데, 미친 짓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IT 쪽은 이쪽이 이게 한번 이게 자본금이 겁나게 적은데 이게 대박 일어나. 이게 좀,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비슷해요. IT 회사의 특징이. 저도 이제 산업별로 이게 그 특징을 하는데, 적은 자본금으로 대박을 낼 수 있는 그 산업 종목이 있어요. 산업 회사가. 대표적인 게 IT 회사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옛날 이승만 회장이 SM 저거 만들 때, 진짜로,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진짜 두 쪽밖에 없이 그 회사를 만든 양반이 SM 저 엔터테인먼트를. 근데 지금은 글로벌 회사로, 글로벌은 아닌가 저거 했잖아요. 진짜 그 당시 본인도 얘기해요. 진짜 그 두 쪽밖에 없었다고, 자기는. 근데 지금 엄청난 회사가 있잖아요. 자본금이 처음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한 산업이 있고요. 처음에 산업에 진입할 때 자본금이 없어도 큰 대박을 내고 글로벌 회사로 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그건 IT 회사기보다는 이제 컴퓨터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죠.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한 번 대박 나면 자본금이 적어도 이런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죠. 그렇다 해서 이걸 순자산 10억 원도 안 되는 이 회사가 1조 원으로 산 이 미친놈이 나중에, 이게 일전이 얘가 미친놈이 아니고 이 사람이 현인이었던 거야. 나중에 지혜로웠던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해요. 자, 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저 여러 경우에 이제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모든 자 이런 미친 다들 손가락 쳤죠. 미친놈이라고 15분밖에 안 돼.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세 개의 빅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유통회사 중에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 유명하죠. 알리바바와 저기 그 소프트뱅크의 저기 손정의 그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몇백 우리나라 몇백억인가 몇십억 몇백억 투자금 처음에 그거예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나요. 그 지분을 가져가요. 알리바바를. 자, 또 어떤 딜이 있었냐? 페이스북은 유명하죠. 그 페이스북에 뭐 영화의 사례 나왔으니까 페이스북은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페이스북 관련 저기 그 CEO 창업할 때 그 영화나 이런 책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보고 거기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페이스북이 나중에 인스타그램을 거의 내가 7천 1조 원 1조 원 가까이에 인수를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당연하지. 이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리는데. 근데 그 당시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할 때는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 인스타그램을 만든 사람이 어떤 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디지털 노마드족이었어요. 이 디지털 노마드족이 보면 컴퓨터 노트북 하나만 들고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저기 예를 들면서 저같이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올려가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요즘 좀 유튜브처럼 이런 저기 미디어로 만들어서 이제 저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기 그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앱 같은 걸 만들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을 잘 하면 주식 같은 거를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노트북 하나면 바로 거래가 되잖아요. 주식 이제 슈퍼개미급들이 보면 세계에 보면 우리나라 슈퍼개미들은 이제 이게 거의 서울에 다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공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저기더라고요. 이게 저기 트레이더들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는 성공하면 쉽게 말하면 억만장자가 되잖아요. 주식 트레이더로 성공하면 그럼 나중에 여행을 다니면서 노트북 하나 들고 이렇게 주식을 거래하면서 세계를 여행 다니는 게 꿈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은. 미국은 이제 그 슈퍼개미를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저기 거물급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저기 여행을 다녀 배낭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노트북 하나만 들고 그거로 거래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미국에 있는 저기 월가 사람들의 꿈이 그거예요. 자기도 억만장자 돼가지고 그 여행 다니면서 주식 얘기하면서 트레이드 하는 게 꿈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 이제 페이스북이 엄청난 수익을 냈죠. 나중에 이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인스타그램을 저기 거의 1조 원 가까이 인수하는데 이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처음에 저기 그 디지털 노마드족이 이게 하다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 그 사진을 찍고 하다가 사진 저거였나? 사진 찍고 이제 저기 앱 같은 거 만드는 저기 작가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앱을 만들다가 이 양반 보니까 사진 찍고 하다가 하니까 사진을 찍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걸 이제 수정하게 만들어지고 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이에요. 그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양반은 초도 창업 자금이 거의 제로예요. 자기 혼자 만들었고 내가 알기로는 혼자 만든 거 알고 혼자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혼자 다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회사로 해서 넘긴 것도 아닌 걸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만든 이 양반이 디지털 노바인데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저기 발리나 여기 뭐냐 태국 같은 이런 저기 점을 까고 이게 자연 환경이 좋고 이게 싸요. 물가가 싼 디지털 노바주는 어디에 많이 다니면 이게 문명이 잘 발달되고 자연 경관이 좋은 열대 지역에 이게 해수욕 휴양리 시설이 잘 돼 있는 물가가 싼 데서 많이 서식을 해요. 디지털 노마드족이. 근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노마드족이 없어요. 왜냐면 그 환경이 잘 안 펼쳐졌어요. 왜냐면 옛날에 이 말을 하면 좀 저건데 대기업들이 다 그냥 뺏어가요. 불법적으로 카피를 해서 뺏어가요. 누가 좋은 걸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작은 회사들이 그런 걸 만들잖아요. 좋은 이게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만들잖아요. 대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짝퉁을 만들어서 그거를 뺏어가요.
나중에 소송해도 개인은 소송을 해서 뭐 이길 그게 안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게 그게 잘 돼 있어요. 보호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예전에 그런 사람들 아무리 벤처기업 만들고 저기 해봤자 나지 중소기 저기 대기업 애들이 다 짝퉁으로 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소송해봐자 소송할 돈도 없고 소송하면 저기 그 3대가 망한다. 대기업 보고 소송하면 3대가 망한다는 옛날 말.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차피 자기는 굶주리면서 저기 눈물 흘린 짜장면 만들면서 앱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다 괜찮네 하고 거기서 카피해가지고 다 지네들이 팔아 먹어요, 그냥. 그럼 나중에 소송하잖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삼성은 일단 저기 변호사 진도 빵빵하고 그런 거 한번 붙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삼성은 몇십억이나 몇백억 같은 거 이게 저기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이 그래요.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텨요. 그냥 계속 1심, 2심, 3심 그리고 쭉 계속 버텨요. 그러면 그거를 일반 개인들은 못 버텨요. 그러면 그 소송비에 빚더미에 앉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 저기 대기업하고 소송을 하면 저기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저기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저기 이런 게 저기 아니야. 우리나라 벤처기업 싹을 죽이는 게 대기업들이 그때 많이 죽였어요. 기술을 하면 그 기술을 차라리 비싼 값에 사주든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해, 애들이. 앱 같은 거나 뭐 프로그램 개발하잖아요. 뭘 이게 그럼 얘네들이 와가지고 산업스파이스 산업도 없어. 해커들이 얘네들은 보안 시스템도 안 돼. 해커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 싹 자료를 빼오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팔아 먹으면 돼. 그러면 걔네들은 죽지 당연히. 자기 개발은 자기는 눈물 흘린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게 개발을 했는데 대기업들이 다 훔쳐가요 그냥. 합법적으로 가져가요. 그럼 예전에 뭐 저기 검사들이 저기 삼성 뭐 팬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검사들 중에 삼성 돈 안 먹은 검사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소송을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도 이거 남의 이거 지적 재산권을 삼성이 이게 뺏어간 게 이게 이건희가 뺏어간 것이게 말하면 이건희가 그걸 잘해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이건희가 죄를 그때 많이 져서 천신들이 얘를 죽일까 말까 많이 그때 자라나는 싹을 얘 원래 이건희가 이거를 갖다가 재단을 해가지고 원래 이건희가 뭘 했었냐면 이건희 회장님을 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건희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건희가 죽을 짓을 많이 해요. 원래 이건희한테 부를 줄 때 왜 주냐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저기 이런 벤처 기업들이 나와요. 그때 그러면 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이제 이건희 회장부터 뭔 다치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다 대기업이 다 그래요. 그러면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새로 올라오는 이런 벤처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저기 뭐냐 새로운 아이돌 같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들은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의 백그라운드가 돼줘야 돼 재단을 만들어. 원래 이 일을 하라고 약속을 하고 내려온 양반들이야 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다 거기다 대한민국에 있는 부랑 불황을 다 거기다 다 일반 서민들은 부가 없어요. 다 거기다 다 몰아준 거예요.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런 저기 벤처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저기 아이돌 같은 이런 저기 문화인들이 오면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지원을 해주라고 약속을 하고 내려왔는데 약속을 내 팽개쳤죠. 약속은 그냥 자기가 지원해야 할 애들을 갖다가 그냥 싹을 다 잘라가지고 그냥 자글자글 자기 아가리에다 다 집어넣었죠. 이제부터 이건희라고 하겠습니다. 죄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이건희가 재단을 해가지고 이런 벤처기업 같은 신생회사들을 그걸 엔젤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엔젤 투자자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이건희 같은 양반 재단을 만들어서. 근데 어땠나요? 자라나는 싹을 도와주기는커녕 걔네들이 만들어온 그 기술 갖다가 다 저기 합법적도 아니지 생양아치로 그냥 그 카피해가지고 다 팔아먹었어요. 지네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이제 이 말 하면 옛날에 저기 피해자들 이제 유튜브에 겁나게 올라올 거야. 원래 이 사람들을 이건희 회장이 만들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줬었어야 돼 원래. 원래 그 시나리오예요.
원래 그 저기 천신계에 있을 때부터 계속 내려보고 그걸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걸 약속을 안 지키면 너의 가문과 너의 뭐는 다 물면서 너의 다음 후생은 이제 개판으로 이제 저기 그지 후생 이제 한 100세는 넌 산다고 이게 딱 저기 이게 확실히 이제 이게 계약까지 하고 내려와요. 근데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꿈 선봉으로 천신들이 겁나게 많이 그거를 줘. 근데 다 자기 아가를 다 넣어버렸지, 결론. 자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원래 이건희 회장이 그 일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문화로 인하면, 문화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이런 저기 예술가 자질이 있는 사람, 모든 전반적인 예술가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다룰 줄 몰라요, 얘들 특징이. 그럼 얘들이 재단을 통해서 얘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 저기 그 얘들 자산 같은 것도 이것도 새로 이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 지원을 해준 엔젤 투자자가 됐어야 돼요.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키다리 아저씨가 됐어야 돼, 우리가 잘하게. 근데 이거는 이 아저씨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키다리 아저씨가 안 됐어. 어떻게 했냐 이거는 이 아저씨가 저기 지금 보니까 한 것도 있네. 옛날 저기 러시아의 발레단, 러시아가 저기 거의 공황 상태에 갔을 때 발레단 하나를 지원을 해가지고 거길 살린 선례가 있어요. 네, 근데 선업은 선업이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저기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게 새로 나온 싹들을 갖다가 잘근장을 밟아가지고 다 입에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부터 벤처기업이나 이런 거 신세 창업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은 절대로 소송전 하죠. 대기업한테 뺏겨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왜 소송하면 진짜로 3대가 막 빚더미 위에 앉아요. 자, 이제 뭐하다가 저거 이렇게 했는지. 자, 저거냐? 자, 이게 있었어요. 원래 재단을 해가지고, 이게 저기 이런 큰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원래 이게 해외에도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걸 개발해가지고 거기 있는 저기 거기 백성들도 이제 이걸 국민들을 이렇게 잘 살게끔 해주고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디지털 노바주족 같은 사람들 엔젤 투자 지원을 해줬어야 돼요. 그냥 무상으로 거의 재단이 지원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어렵게 자기 돈으로 빚까지 끌어서 한 걸 갖다가 몰래 그걸 자기네 회에다가 그냥 어, 죄가 커요. 근데 이건희 회장을 천신들이 못 죽였어요. 왜? 얘 죽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애가 없어. 그렇다고 뭐 LG나 현대나 뭐 대우는 망했죠. 날려버렸죠. 대우는 천신들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이제 다른 대기업한테 맡겨봤자 얘네들은 이건희보다 더해. 이건희보다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그냥 아씨 이거 그나마 이건희라도 지금 이건희가 있어야 저기 뭐냐 평창올림픽도 어떻게 얘가 열어놓고 하니까 그냥 참아요. 그냥 저 이지들 해도 왜냐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다고 딴 애들한테 맡길 애들이 없어. 여기서 또 엉뚱한 데로 흘렀네요.